이렇게. 참고로 사진은 트림을 할 때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왜냐? 정지된 거잖아요. 정지된 거잖아요. 잘라도 어차피 그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상하고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네, 영상하고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다 돌아간 것도 있죠, 옆으로. 이제 이런 걸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세로형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세로로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도 아니고 이 편집에 대해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좀 그 편집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일반적으로는 세로로 찍지 마시고요. 영상은 항상 이렇게 가로로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화면을 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모니터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옆으로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모션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넣고요. 그럼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예, 여기서 플레이하겠습니다. 화면도 엄청 크죠? 왜냐면 사진이 여유가 아까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크기를 조정을 해야겠죠. 어디서 조정하냐? 이펙트, 효과 조절하는 곳. 이펙트 컨트롤, 여기. 한글로는 이렇게 효과 조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효과, 뭐로 되어 있죠? 효과? 예, 효과 컨트롤이요. 한글을 다 쓰려면 다 쓰고, 적게 쓰려면 적게 쓰고. 예. 어쨌든, 얘를,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우선 이미지도 다 이렇게 다 빼겠습니다. 이쪽으로 같이. 그리고 얘를 사진은 아무거나 좋은 거 그냥 찍어서 한번 좀 해봐야겠다라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꼭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대신 너무 작은 건 항상 쓰지 마십시오. 큰 걸 쓰십시오. 큰 걸. 그렇다고 해서 너무 큰 거 쓰면 컴퓨터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20이니까 한 2000에서 3000 사이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 모션이 있습니다. 이펙트 컨트롤, 효과 컨트롤. 예. 말이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효과 컨트롤. 효과 조절이라고 하면 좋은데. 예. 어쨌든 딱 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클립 하나, 이미지 클립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얘를 하나 선택을 했으니까 이렇게 이게 나옵니다.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펙트 컨트롤을 누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꼭 영상이나 미디어를 항상 선택을 하신 상황에서 이펙트 컨트롤을 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아니면은 선택을 안 하셨으면 얘 들어간 다음에 얘를 꼭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없어졌다라는 거는 선택을 안 한 겁니다. 여기가 비어 있으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어 있죠? 비어 있는데 찍어 있으니까. 없어졌어. 안 돼. 아닙니다. 부주의해서 선택을 못 하신 겁니다. 실수로. 네, 실수로 못 하신 거니까 꼭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번 그랬거든요. 실은 하다가. 네, 급하다고 하는데 막 조절을 했는데 없어졌어. 내가 지웠나? 그 영상을.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실은 제 경험이라서. 예. 알고 보니까 제가 선택을 제대로 안 했어요. 막 딴 데 클릭해놓고. 예. 어쨌든 너무 큽니다. 실제 원본보다는. 보겠습니다. 원본을. 원본이 원본도 이런데 뭐 많이 좀 큰데 얘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어떻게 되죠? 줄어들죠. 스케일이 있습니다. 스케일. 이 정도는 별 어려움이 없네. 중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중요한 부분 뭐냐? 여기 보시면은 얘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확대가 되나? 예.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케일 바로 옆에 여기 보시면은 약간 스타바치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바치 보이시나요? 약간 흐릿하게 이제 동그라미 뭐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시죠? 스타바치가 뭐냐? 모든 영상에서 쓰는 말인데 키라고 합니다. 키
K-E-Y, 키. 우리 키 뭐죠? 열쇠죠? 열쇠, 예. 왜 키라고 그랬을까? 열쇠를 열어야 들어갈 수 있고, 열쇠를 닫아야 나와서 이제 안전성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시작을 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키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키. 그러니까 뭘 할 거냐? 움직임을 시작을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키값이라고 합니다. 예. 키를 준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도 똑같습니다. 모든 애니메이션도 키를 준다고 그럽니다. 키. 예. 키 하니까 열쇠를 꼭 줘야 할 것만 같죠. 예. 꼭 그런 건 아닌데. 예. 하물며 3D 애니메이션은 진짜 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콘이. 여기는 스타워치로 되어 있는데 키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주냐? 지금 스케일만 우선 가지고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뭔가 다이아몬드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다이아몬드 표시가 생긴 거. 이거는 키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이거는 키가 활성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조절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또 나오죠. 활성화되었죠. 왜냐?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이 타임라인 이 내부에서 얼마든지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우선 하나만 가지고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다 이렇게 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다 지웠는데 다 지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처럼 다 지우면은 지울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웠다. 그러면 사이즈가 이 사이즈로 얘는 돌아오네요. 예전에는 안 돌아왔는데 어쨌든 사이즈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를 사이즈를 큰 거에서부터 좀 작게 줌 아웃 하는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한 45%를 주고 여기에서는 한 35%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주고 끝날 때 이렇게 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말 많이 헷갈리세요. 강의를 해봤는데 이 부분을 이 키에 대한 이해를 많이 헷갈리세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얘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얘를 꼭 눌러줘야 합니다. 첫 번째, 얘를 눌러주고 스탑워치를 키를 움직일 수 있게 눌러줍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변형될 값을 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좀 크게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시간 타이밍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근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키와 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는 느려집니다. 천천히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되죠. 반대로 조금 더 가까이 어디 갔냐? 예,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빨리 되죠. 뭐 급하게 이제 영상에 이제 급하게 막 빨리빨리 좀 더 급한 게 이렇게 좀 팍팍팍 오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거리를 멀리 해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멀리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천천히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잔잔한 음악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합니다. 예, 잔잔한 음악을 할 때는. 근데 좀 더 빠른 영상을 할 때는 퉁퉁퉁퉁 치어야 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더 빨리 잡아갑니다.
그러면 스케일만 있냐? 아닙니다. 스케일만 있는 게, 그러면 포지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X값이죠. X값, X값, 좌측 우측 X값, 위아래 값, 위아래. 음. 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도 하실 수 있습니다. 회전도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논다고 논다고 하고요. 얘는 우선은 얘는 보시면은 회전 돌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놓아야겠죠. 이게 정상이니까 90도겠죠. 90도. 그러면은 얘를 클릭을 해서 90도라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일도 이렇게 줄여보죠. 그러면은 짠, 맞죠? 예.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 수직감, 그러니까 상승감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만 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줍니다. 여기에서 키를 활성화해야죠. 1단계 활성화, 무조건 얘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막 바꿔도 소용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이 안 돼요. 왜냐? 그 자리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원화라고 하면 이제 동화, 움직이는 값을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얘 간격을 조정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얘와 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를, 그리고 이 사이에 트랜지션을 주겠습니다. 이펙트에서 비디오 트랜지션 디졸브를 주고요. 크로스 디졸브를 여기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제가 얘가 마우스 왼쪽 버튼이 잘 안 먹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15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얘를 스케일을 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여기 정도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지션하고 스케일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동시에도 됩니다. 로테이션도 되고요. 3개, 4개도 됩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사이즈를 이렇게 조금씩 줄이고요. 그 다음에 위치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여기 끝으로 가고 얘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끝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 왜 그러시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또 붙여 보겠습니다. 붙여서 이번에는 로테이션을 또 이렇게 시켜 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도 90도입니다. 90도. 근데 얘를 로테이션을 한 85도 정도 이렇게 놓고요. 로테이션에다가 그리고 스케일하고 같이 키를 줍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타임라인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꼭 움직여 주시고요. 수치를 바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90도로 이렇게 바꿔보죠. 엔터.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또 한 번 할 겁니다. 저는. 왜냐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쓸 때 둘이 살아가지고 이게 위에 있는 전철이라는 것을 이 글씨 또한 여기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 얘도 스케일만 하겠습니다. 스케일만 1단계 뭐라고요? 처음에 얘를 눌러주셔야 합니다. 스탑워치를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클릭을 했으니까 그래, 이제 시동 걸자. 시동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한테 키를 물어야죠. 어디로 갈 거냐? 나 이 정도 갈 거야. 이 정도 갔어. 예.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주소를 입력해야겠죠. 정확하게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바꿀 거야 나는. 그리고 거리를 이렇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자. 같이 커지죠. 아, 나는 같이 커지는 거 싫어. 작아지기를 원해. 그러면은 앞뒤만 바꾸면 되죠. 그럼 얘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조금 와요. 얘도 조금 이렇게 온 다음에 이 얘를 그래 과감하게 앞으로 싹 보내고 얘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바뀌죠. 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 전철만 계속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전철을 자주 타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전철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시켜보자. 로테이션에다가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주시고, 예. 그 다음에 거리를 이렇게 살짝 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수치를 꼭 바꿔주셔야 합니다. 수치를 조금이라도 그래야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한번 마이너스 90도, 예, 좋습니다. 마이너스 90도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양 끝으로 놓으셔도 되고 가까이 붙을수록 속도는 빨라집니다. 변화의 속도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변화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예, 놨습니다. 쭉 이렇게 뭐 시계 돌아가듯이 돌아가죠. 뭐 예. 아, 너무 느려. 나는 성질이 너무 급한데, 응? 난 이 정도로 줄이고 싶어. 예, 과감하게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 근데 너무 중간에 된 것 같아. 이제 맨 끝에서 이렇게 좀 줄이고 싶어. 맨 끝으로 간 다음에 좀 더 빨리 하고 싶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쪽으로 살짝 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예, 얼마든지 또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원래 전철이 아니라 용산이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참에 복습 겸 한번 또 바꿔보죠. 예.
더블 클릭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용산이라고. 용산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도 이렇게 갖고 와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스케일과 포지션을 이렇게 갖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포지션은 얘 화면을 화면을 클릭을 하면요, 얘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요. 스케일은 조금 더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 화면을 전개를. 근데 이것보다 더 대단한 걸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고급 편집으로 이제 들어가셔야고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잘하고 싶으시다. 애프터 이펙트라는 것을 좀 배워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애프터 이펙트 과정이 한 1년입니다. 1년. 제가 이제 예전에 아카데미에서 강의할 때 보통 9개월을 잡습니다. 9개월. 그 과정만 거의 9개월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시면은 한번 배워보실 만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재밌게 편집을 하고 싶다. 타이트하게 갈 겁니다. 이제 얘를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할 겁니다. 좀 속도감 있게, 아주 속도감 있게 할 겁니다. 전체를 다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택을 2개 다 트랙 한꺼번에 이렇게 트림이 가능하십니다. 얘도 좀 더 타이트하게. 그럼 어떻게 나오냐? 이것보다 더 빠르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막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그 인트로나 이런 게 임팩트가 강해서 빨리 좀 더 스피드, 속도감을 좀 많이 줍니다. 이렇게도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이 정도쯤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탁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최종 마지막 부분은 영상을 아웃풋하는 거죠. 영상을 어떻게 아웃풋을 하냐?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하든 안 하든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렌더링 하는 방식이 CC부터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꼭 적으셔야 합니다. 내가 영상을 렌더링 하려는 시작 부분을 단축키가 여기 타임라인을 선택을 하셔서
한글 한영 버전 단축키 할 때는 한영 버전 꼭 확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영문이 됩니다. 영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컨트롤 플러스 그거는 제외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할 겁니다. 영문으로만. I 눌러주시면은 여기 위에 색깔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위에 색깔이 바뀝니다. I가 뭐의 약자일까요? in입니다. in. 렌더링 in을 하겠다.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out을 걸겠다. 그러면은 5자 out 누르면은 딱 보면 여기만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그러니까 작업은 이렇게 많이 했어도 이 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출력되는 거예요. 출력되는 구간을 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컨트롤 M을 눌러주셔야 되고요. 예, 컨트롤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H264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알아서 매치 소스 하이 비트레이트, 그러니까 높은 고화질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름만 바꿔주시고요.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얘는 뭔가요? 예, Q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미디어 엔코더라는 또 아도비에서 같이 항상 프리미어가 있으면은 프리미어 따라다니는 게 미디어 엔코더입니다. 이게 같이 미디어 엔코더가 불려져서 다중 렌더 할 때는 얘를 많이 씁니다. 미디어 엔코더는 한번 미디어 엔코더라고 이거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비 미디어 엔코더는 찾아보셔야 합니다. 설명하면 얘도 조금 길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래서 저는 그냥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출력 내보내기죠. 그러면은 내보내기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해야죠. 이름하고 영상 강의 좋습니다. 영상 강의의 이름은 뭐 똑같은 걸로 1280720 영상 하고 익스포트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렌더가 진행이 됩니다. 몇 초 안 되는데 1분 6초 뭐 이렇게 걸립니다. 1분 66초 뭐 이렇게. 왜냐? 성능이 안 좋아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은 그냥 막 쭉 되고요. 컴퓨터 성능이 좀 약하면은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이제 컴퓨터 사양하고 관계가 있는 거라서 다른 문제 어차피 뭐 큰 문제이기도 한데 근데 인내심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다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행히 좁게만, 그러니까 여유 있게만 잡아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니, 여유가 아니라 좁게 잡아서 시간을 이렇게 빨리 안에서 이렇게 그 렌더링 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거라서 다행히 이제 많이 걸리진 않았고요.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강의 보면은 영상이 여기 여기 있네요. 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에서나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컴퓨터에서든지 출력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죠. 파일 이름을 아까 이제 여기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아웃풋 네임 있죠.
예, 여기서 이름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위치하고, 예, 파일 위치, 그러니까 파일 저장 위치하고, 예, 파일 이름하고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에서 프리 비디오 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유튜브 다운로드 받는 겁니다. 유튜브. 예, 유튜브 주소를 가지고, 얘가 맥 버전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윈도우에서 속도가 또 느려가지고, 예, 예, 나옵니다. 프리 비디오 다운로드라고 해가지고, 맥 버전이, 있네. 아닌데, 이거는. 다운로드. 매우 간단합니다. 사용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화면입니다. 인터페이스 화면. 그러니까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뭔가, 예, 좀 속도 관계로 제가 여기 주소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를, 예, 유튜브라고 예를 들어요. 비메오라고 예를 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카피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가 커지나? 커지면 좋을 텐데. 예, 이렇게 좀 커지죠? 예, 이렇게 좀 크게 좀 했습니다. 패스트 URL이 있습니다. 패스트 URL 딱 눌러주시면은 이걸 딱 조그마한 화면이 창이 또 하나가 뜹니다. 이걸 저장을 할 겁니까? 그러면은 저장할 위치하고 그 다음에 화질이 나옵니다. 화질이 나오나? 예, 이렇게 나옵니다. 화질이. 그러면 좋은 화질로 할 겁니다 하면 체크를 해주시고, 여기 only 다운로드나, 예, only 다운로드로 해가지고 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시면 매우 쉽습니다. 근데 다운로드 하다가 설치하다가 잘 읽어보실 게 뭐냐면은, 이 광고가 가끔 체크란을 V 체크란 이렇게 박스 체크 있잖아요. 살짝 그거는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그거 체크하면은 광고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거 광고 들어가서 이게 왜 이래 막 그러셨던 분이 계세요. 왜 안 좋은 거 이렇게 막 소개시켜줬냐고, 해줬냐고. 여기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예? 예. 그러니까 URL을 유튜브나 비메오를 복사, 컨트롤 C, 예, 컨트롤 C 해서 그 다음에 패스트 URL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 1080으로 할 거냐, 720으로 할 거냐 화질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체크를 하고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장할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유튜브와 비메오에 있는 모든 영상은, 예, 무료 버전입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인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예.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이걸로. 예. 전혀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되면은 이렇게 저장돼서 이렇게 뭐 다 저장됐습니다. 뭐 이렇게 게이지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그냥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프리 다운로드입니다. 예? 포토샵을 어떻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튜브하고 비메오 다운로드 받으시는 겁니다. 네. 영상이니까, 지금 영상 강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소스가 다 촬영을 못합니다, 우리가. 네. 예를 들어 서울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제작을 하다가 서울에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을 이제 넣을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한복판을 다 돌아다니면서 꼭 찍을 수도 없고, 찍는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연출을 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누군가가 잘 찍어 놓은 것을 비메오에서 저는 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화질이 아니라 좀 더 질이 높은 고퀄리티의 영상은 유튜브보다 솔직히 비메오가 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작권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을 수는 있죠, 충분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많이 사용하고 뭐
그 뭐라고 해야지 대놓고 막 이제 상업적으로 쓴다. 그렇게 되면 좀 문제는 있겠지만 뭐 잠깐 약간 좀 컷별로 잠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길게 말고 잠깐 뭐 2초, 3초 뭐 이렇게 잠깐 들어 그러면 솔직히 몰라요. 내가 쓴 건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누가 쓴 그러니까 원본 제작자 또 어디 썼지?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미리 해주신. 저도 이제 그렇게 쓰거든요. 아주 많이 대놓고는 안 씁니다. 필요한 부분만 요소별로만 딱 씁니다. 다 쓰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참쳐 영상 쓰고 싶은데 유튜브에서 이 부분만 꼭 쓰고 싶은데 근데 정 안 되면 쓰고 난 다음에 맨 뒤에 영상에 뭐 그 뭐 출처 유튜브 누구누구님 해가지고 그 누구누구님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정도 뭐 이렇게 멘트를 적어주셔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고요. 이제 좀 길게 쓴 거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하셔서 왜냐면은 여기 다 이제 딱 촬영하시는 촬영 감독님들이 다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다 찍을 수는 없다고요. 100% 아니야 한 90% 이상 80% 이상도 힘들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채워야 하는데 이런 도움을 받는 거죠. 이걸 뭐 마구잡이로 쓰는 것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내 영상이 더 많은데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 뭐 한두 컷 정도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괜찮다고 저는 제 영상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냥 메일로 오리지널로 보내줘요. 무압수로 완전히 하물며 그렇게도 보내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네. 그래도 완성도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저는 이걸 언제 또 많이 활용을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뭐 포토샵이니 뭐 디자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유튜브로 보면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빨리 스킵해야 하는데 이제 웹 자체니까 버퍼링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컴퓨터에다 데스크탑에 놓고 이제 좀 빨리 보고 아니면 조금씩 넘겨가면서 보려고 쉽게 그럴 때 좀 많이 또 사용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사용하시면은 이제 좋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디오도 이제 좋은 오디오가 유튜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쓰시면서 이제 체크라인 아까 맨 밑에 보면 체크라인인데 온리 다운로드가 있고 뭐 컨버터가 있고 아니면은 비디오만 다운로드가 있고 오디오만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오디오만 다운로드 체크 물론 영어라서 오디오라고만 쓰여 있는 것만 체크를 눌러주시면 오디오 부분만 다운받아줍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